반갑습니다. 조기호입니다. 조기호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소환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검찰 소환에 8월 17일 당당하게 응하겠다, 이렇게 지금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동아일보 단독을 비롯해 가지고 오늘 이재명 대표의 소환 소식이 아주 중요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검찰이 지금 이재명 대표를 소환했습니다.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관련입니다. 여기에 백현동 비리에 관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고, 이재명이 소환되는 날짜는 17일입니다. 17일인데 이재명 당대표는 당당하게 응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동아일보가 오늘 새벽에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처음에 보면은 백현동 의혹 이재명 출석 통보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 내용을 받아 듣고 이재명 당당하게 조사에 응할 것, 이렇게 나오죠. 백현동 의혹 17일 검찰 출석하겠다. 백현동 의혹 이재명 17일 검찰 출석 당당히 응할 것,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지금 당당하게 응하겠답니다. 지금 이제 용호상박, 용호의 결투, 법정에서 이제 조사하고 조사받고, 여기에서 일대 한판 용호상박이 벌어지겠습니다. 이 두 사건이 있는데, 이 두 사건은 뭔가 하면은 백현동 비리하고 대북 송금 사건, 이 두 가지 혐의가 있는데, 그 중에 이번에 검찰에 소환되는 것은 백현동의 사건 배임 혐의입니다. 그리고 대북 송금 관련해서는 이게 제3자 뇌물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것과는 똑같은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검찰이 지금 백현동 이렇게 소환하고 조사하고 난 다음에 대북 송금 쌍방울, 이 대북 송금 제3자 뇌물 혐의를 또 소환 조사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의 사건을 한 건데 묶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검찰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구속영장을 쳐가지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해서 그런 과정하고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때는 대장동의 배임형이었고, 그 다음에 성남FC 비리 부분이 뇌물 혐의였습니다. 그것도 제3자 뇌물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구조가 전번하고 똑같다. 구조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소환한 것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소환인데, 그러니까 제일 처음은 성남FC 의혹이었고, 이거는 후원금 관련해가지고, 그 다음에 대장동 관련해가지고 두 번째 소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백현동 비리와 관련해가지고 소환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검찰에 세 번째 소환돼서 조사받은 것 외에 지난해에 지금 그것이 재판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가지고 선거법 위반 재판, 이 부분은 서면 답변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당 대표의 소환이 되는 것은 이번이 네 번째가 되는데, 백현동 비리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입니다. 성남동 백현동에 한국식품연구원 부지가 있어요. 여기에 아파트 짓는 과정에서 민간 업체에게 과도하게 특허를 줬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 한국식품연구원 부지가 4단계 용도 변경을 했습니다. 이 백현동 용도 변경이 특혜의 시작이 되겠어요. 이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는 또 지난 대선에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이 있었어요. 이것이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강압을 해가지고 자신이 특허를 줬다라고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강압한 일이 없다, 이렇게 인허가 권한은 모두 성남시에 있었다, 당시에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서 지금 이 거짓말로 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고 있는 바로 그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백현동 개발업자에게 성남시가 특혜를 준 것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4단계 용도 변경, 이 부지의 소유자였던 한국식품연구원이 요청했을 때는 성남시가
이런 특혜를 주지 않았어요. 용도 변경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개발 시행업자 성남 R&D입니다. 여기에서 요청을 하다 이 용도 변경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성남 R&D의 최대 주주는 아시아 데벨로퍼입니다. 아시아 데벨로퍼는 정바울 대표라는 사람으로서 아시아 데벨로퍼는 이 김인섭 대표가 정바울 대표가 김인섭이라는 사람을 영입을 했어요. 김인섭이 누군가? 이재명의 허가방 아닙니까? 정바울도 머리가 좋은 거예요. 김인섭을 영입해가지고 김인섭은 소위 허가방, 허가 전문방이에요. 성남시의 당시에 대형 개발 사업이 김인섭을 통해서 대부분 이렇게 개발 허가가 났다, 인허가가 났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죠. 그래서 김인섭이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에 이 김인섭이 대표적인 로비스트였다. 개발 관련해가지고 만큼은 로비스트였다. 지금 김인섭도 구속되어 있고 아시아 데벨로퍼의 그 정바울 대표도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철창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김인섭이 정진상을 통해서 로비를 했고 정진상이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얘기해서 이런 특혜가 이루어졌다는 게 지금까지의 혐의의 구조입니다. 구조로 보는 거예요. 김인섭은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에서 선대본부장을 지냈던 이재명의 측근 중에 측근, 알매이 중에 알매이 이랬던 거예요. 김인섭과 정바울은 모두 구속이 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준 혜택, 지금 아시아 데벨로퍼 쪽에서 준 특혜가 이 백현동 관련해 가지고 4단계 용도 변경을 해주고 또 민간 임대 아파트를 100% 공급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 민간 임대 아파트를 공급하게 되면은 수익이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민간 임대 아파트 100% 이거를 10%로 낮춰준 거예요. 이게 또 특혜라는 겁니다. 10분의 1로 줄이는 이를 위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시켰습니다. 이런 건 이제 유동규 진실로도 모두 나와 있습니다. 이 재판 과정에서 얼마 전에 김인섭이 정바울에게 200억 원을 요구했다. 그 가운데 100억 원은 정진상, 이재명의 몫이었다는 진술이 나와서 또 한바탕에 소동이 빚기도 했었지요. 이런 특혜를 주고 백현동 특혜 여기에서 따라가지고 시행업자는 3천억 원의 분양 이익을 얻었고 최대 주주인 아시아 디벨로퍼 정바울 대표는 700억 상당의 배당 이익을 얻었다는 게 지금 검찰이 보고 있는 검찰이 조사한 혐의 내용들입니다. 이게 배임이에요. 이재명이 허가권을 가지고 있었고 정지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백현동 개발 사업자가 김인섭을 내세워가지고 이 김인섭 로비스트의 김인섭을 내세워가지고 정진상에게 로비를 했고 정진상이 이재명에게 보고를 해서 인허가가 이루어졌다. 특혜가 이루어졌다.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배임 혐의도 지금 정진상에 대해서는 조사를 했습니다. 지난달 25일 조사를 했고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이 최근에 이재명에게 17일 소환 통보를 했고 이재명 측은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밝히겠다고 나가서 밝히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아마 이재명 당대표가 17일에는 조사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나가야 나가는 거지. 나가봐야 하는 거지. 17일 또 핑계를 대고 또 며칠은 또 늦출 수 있을지도 모르겠죠. 이재명에 대한 백현동 비리 관련해 가지고 소환이 일어났다. 이제는 백현동하고 쌍방울 대북 송금 이 두 가지가 중요한 비리 혐의에 묶여 있어요. 검찰이 이 두 가지를 묶어서 구속영장을 칠 것인데 구속영장을 언제 치느냐 하는 것 때문에 많은 관심이 또 끌리고 있습니다. 이런 백현동에 대해서 이재명을 소환 조사하고 난 다음에 쌍방울 대북 송금 비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재판 또 재판하는 과정에서 방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화영이 거부하는 변호사가 이재명 측 변호사가 이화영을 감시를 하고 오히려 이화영이 반대하는데도 재판정에서 난동을 부려서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제 벌어졌잖아요. 이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해 가지고는 오는 22일
8월 22일에 다시 재판이 열릴 거로 봅니다. 그 후에 검찰이 다시 이재명을 소환할 것이라는 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북 송금은 이거는 3자 뇌물 사건입니다. 이렇게 검찰이 이재명을 2차례 정도 소환해서 조사하고 난 다음에 이 두 사건을 묶어서 대북 송금 사건은 지금 수원지검에서 하고 있고 하나는 중앙지검에서 하고 있는데 이 두 사건을 어느 법원이 한 군데서 맡아가지고 묶어서 검찰이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칠 것이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을 치는 시기는 9월 초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백현동 비리는 배임이고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는 3자 뇌물 혐의인데 이게 관철이 될란가 안 될란가는 이제 조사하고 검찰이 이 심리를 해봐야 알겠지요. 이 두 사건을 묶어서 9월에 구속영장을 치게 되면은 구속영장은 다시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오게 되고 체포동의안이 넘어오게 되면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가지고 이재명 당대표의 비리 혐의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포결에 올려져 가지고 가결이 될 건가 부결이 될 건가가 예상되고 있어요. 이번에는 1차 구속영장과는 달리 이번에는 민주당 쪽에서 반란표가 지금 많이 예상되고 있어요. 지금 민주당이 그 안이 어수선하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만약 국회 본회의에 표결에 붙여진다 그래도 부결보다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직 모르지요. 그때 가가지고는 그래도 한 번은 이렇게 해주자 이렇게 할 수도 있란지 모르지. 그런데 지금 봐서는 싸움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옅어 보인다. 이재명 당대표가 영장 실질 심사를 가게 되면은 구속영장이 지금 아주 커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쌍방울 대북 송금 송금에 관련해 가지고 증거인멸 혐의라든가 거기에 대한 사법방해, 재판장에서 사법방해, 재판방해 혐의가 워낙 심각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앞당기는 단초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소환 이게 오늘 동아일보에 단독으로 보도한 것입니다. 이 시점이 참 묘해서 그 파장을 지금 낳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17일 소환 통보를 했고 이재명 대표는 당당하게 응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그런데 동아일보 단독 취재로 이게 오늘 보도가 됐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민주당으로서는 민주당의 김인경 혁신위원장이 오늘 혁신안을 발표하기로 되어 있는 날입니다. 발표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재명이 혁신위를 만든 그 의도이기도 합니다만은 거기에 대의원 제도를 폐지한다. 또 하나는 현역 3선 이상들 국회의원, 3선 이상 국회의원을 자신의 그 지역구에서 다시 출마하려고 하면은 페널티를 주겠다. 절반 가까이 페널티를 준다. 공천을 거의 주지 않는다. 이런 정도의 혁신안을 발표해서 지금 최근 들어서 친명과 반명이 격렬하게 부딪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재명이 지금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3선 이상 다선 의원들을 모두 학살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또 이재명이 당을 대의원들을 모두 없애고 당을 이 개혁의 딸들 개딸을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얘기들이 오고 가고 이렇게 지금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구속되고 난 다음 다시 전당대회를 열게 되면은 대의원들 때문에 비명적의 대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명적의 당권을 가볼 수 있는 거 이거는 막아야 된다. 그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지금 깔려 있다. 이게 지금 친명과 반명 간에 부딪히고 있는 정면 대결의 양상입니다. 오늘 이 혁신위에서 이같이 두 가지 혁신안 그러니까 3선 이상 공천 제한을 하는 이런 부분 대의원제를 폐지하는 부분 이 부분들을 발표한다는 것을
이 중요한 내용들을 앞두고 동아일보가 오늘 단독으로 보도했다. 이게 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이런 겁니다. 이재명의 구속, 이재명이 구속하고 난 뒤에 당권을 통해서 또는 공천권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는 것이 이 혁신위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게 이재명의 모습 아닌가. 그 뒤에 어른어른거리는 게 이재명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에 가장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재명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대의원들이고, 또 하나는 이원욱이라든가 오선 의원의 이상민 의원, 바른말 하는 이상민 의원, 이런 분들인데, 이재명에 대해서 퇴진하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선 의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로서도 이 다선 의원들이 눈에 가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모두 공천에서 학살하고, 자신이 만약 구속되고 난 다음에도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의원 제도를 폐지하려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 이런 반명들이 사실상 당내에서 지금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백현동 비리 소환 보도가 나왔습니다. 참 미묘한 시점이고, 이재명에 대한 백현동 비리 소환에 이어서 이제는 대북 송금 비리 그 소환이 되고 나면은 검찰이 이 두 사건을 한때 묶어서 구속영장을 치게 될 것인데, 이재명의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화영의 재판에서 재판장 난동 깽판 사건이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좌우간 이재명 대표의 위기설이 8월에서 9월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쩌면은 8월에 끝을 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봐서는 8월에서 9월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측하면서 오늘의 조교 논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조교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버튼 좀 눌러주십시오. 예, 오늘 논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